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경식입니다. 저는 삼성화재에서 29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고요. 2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행을 하고 글 쓰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뭐 60까지 다닐 수 있는데 한 5년 일찍 조기 퇴직을 했고요. 조기 퇴직을 한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50 중반이 되면 일반 회사에서는 보직도 내려놔야 되고 또 후배들 밑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도 있었고 한 살이라도 젊은 나이에 용기를 내고 싶어서 퇴직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은 다 지나간 과거고 그런 얘기를 깊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뭐 삼성화재에서 임원을 했거나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냥 평범하게 29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뭐 직장 생활 하는 내내 여행하는 게 꿈이었고 특히 이제 세계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세계사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한 30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 그래서 세계를 한번 여행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퇴직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준비라고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또 재정 계획이니까 그런 계획도 많이 공부를 했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부자나 절대 아닙니다. 서울이 이미 이제 세계에서 물가가 높은 도시 중에 하나가 됐고요. 서울에서 한 달 사는 비용이라면 웬만한 나라 가서도 한 달 동안은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적인 문제는 꽤 고민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그 비용 문제를 묻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서울에 아파트가 있고 자가용이 있고 두세 달에 한 번씩 골프 정도를 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부자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자가용 없이 생활을 했고요. 지금도 뭐 집에 차가 없고 올 봄에 저는 또 있는 집까지 팔아서 지금은 이제 월세로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은퇴하기 한 2년 전부터 저는 이제 골프를 끊었고요. 만약에 의지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돈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자산을 다 정리를 해서 현금화해서 거기에서 나온 걸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재테크 기술을 연마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직장 생활 하기도 바쁜데 뭐 재테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저는 이제 은퇴하기 한 2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좀 책도 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저만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가장 큰 것이 단 1원도 이익을 내지 않는 자산은 나한테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집을 판 이유도 집은 뭐 계속 세금도 내야 되고 수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나한테 현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고요. 집값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뭐 30대, 40대 같으면 집을 팔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게 당연히 뭐 한국 사회에서는 맞는 거고요. 저는 지금 제 꿈인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기대 수익을 버리고 그럼 당연히 버려야죠. 두 마리 토끼를 손에 잡을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그렇게 의사결정을 한 거죠. 저는 뭐 어차피 물려줄 재산도 없고요.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제가 직장 생활을 더하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전부고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더 이상 물려줄 게 없다고 얘기를 했고 다만 애들 사는데 방해가 안 되게끔 우리 부부의 생활이나 경제력은 우리가 해결을 하겠다. 자녀들한테 어떤 부채의식 같은 걸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뭐 어차피 인간은 다 죽는 거니까 제가 죽음이라는 걸 마주했을 때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너무 일만 하다가 너무 고생하다가 하고 싶은 거 한 번도 못 해보고 죽었다. 그것이 마치 자기들 책임인 것처럼 부채의식을 가질까 봐 걱정이 되는 거고요. 저는 희망사항이 있다면 우리 애들이 제 장례식장에 와서 우리 아버지는 진짜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막 그리 살다 갔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런 아버지로 기억되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놀 생각입니다. 두 사람하고 저하고 해서 그냥 한 400회 정도 해서 뭐 조금 더 씀씀이가 커지는 일이 있으면 한 500까지도 쓸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서울에서 이렇게
어디 가서 뭐 김치찌개 하나 먹어도 11,000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물가 속에서는 흑백 이하 가지고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뭐 허리띠를 졸라매고 뭐 살려면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서울에서 살려면 그래도 뭐 한 400원 저리는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개인연금을 들어놓은 거는 퇴직하면서 이제 수령하기 시작했거든요. 55세가 지나면 나오니까 퇴직연금도 수령을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은 이제 제 나이가 68년생이니까 64세가 돼야 나오는데 저는 59세에 조기 수령을 할 계획입니다. 혹자들은 조기 수령하면은 뭐 연금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게 전혀 개의치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평균 연령을 뭐 8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평균의 함정에 속고 있는 거죠. 평균 연령이 80이라는 거는 누구는 90에 죽고 누구는 60에 죽고 그걸 평균돼서 80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평균 연령이 80이면 다 자기가 80 이상 살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냥 살아있을 때 지금 현금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어쨌든 국민연금도 조기 수령할 계획이고 개인연금하고 퇴직연금은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연금 30년 동안 일정 부분 들어놨고요. 연금 준비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직장생활 30년 하면 30년 동안 그게 노후 준비할 시간이잖아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물론 사는 게 바쁘긴 하지만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그리고 내가 10년 동안 자가용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강력한 노후 준비 중에 하나였죠. 제가 볼 때는 차 하나 운행을 하면 10년에 한 1억은 충분히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동안 1억 적금을 들 수 있나요? 못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단을 내렸던 것이 노후 준비의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은 동상맞다. 야, 차도 없이 그게 뭐 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 얘기고요. 돈이 없으니까 동상맞게 차 없이 살더라도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이런 에피소드는 있습니다. 제가 뭐 골프를 칠 때 은퇴하기 뭐 한 7, 8년 전에는 그때는 골프를 쳤으니까 차는 없고 골프장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벽에 택시를 타고 골프백을 메고 동반자 집 앞에 가서 이제 꿋꿋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워주세요. 또 치고 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막걸리도 한잔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얼큰하게 취한 김에 보스턴 빼가고 골프백 메고 택시 타고 집에 가고 뭐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전혀 동상맞아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어쨌든 노후를 준비하는 거였고 나름대로는 즐겁고 재밌었어요. 저는 뭐 IMF 때 보증을 잘못 써서 아파트 월세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직장을 하면서 돈을 모을 수는 없습니다. 그달 벌어서 그달 사는 거고요. 애들이 커가니까 돈이 모인다는 건 결국 퇴직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 꿈은 세계여행이고 그래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은퇴를 하는 시점에 여행 경비가 얼마가 들 것이냐라는 것도 참 많이 엑셀로 계산도 해보고 그래서 결단을 내린 것이 제가 뭐 부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장 지출이 많은 게 무엇인지를 보니까 결국은 자동차더라고요. 사실 그러면서 현금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전부는 퇴직금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 들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집 한 금액 이게 이제 제 전부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매월 한 400에서 500 사이가 나올 수 있게끔 연금 가지고는 그 금액이 안 되고 나머지 집 한 돈 이런 걸 가지고 배당주라든지 요즘 나오는 뭐 커버드 콜 ETF라든지 종류가 많거든요. 그런 걸로 매월 생활비가 나올 수 있게끔 어쨌든 자산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주객이 전도가 돼서 우리가 자산을 모시고 사는 그런 생활이 되지 않습니까? 종이에다가 아무리 돼지를 그려놔도 배고플 때 그 돼지를 잡아먹을 수 없거든요. 인간이 돼지를 모시고 사는 그게 지금 현재 현대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개념이 아닐까. 은퇴를 해서 내가 돈이 필요한데 멀쩡히 있는 아파트 자산을 세금 내고 수리비 나가고 관리비 나가는 제 생활비까지 거기다 넣어야 되는 그 자산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아파트를 돼지라고 생각하시면 배고플 때 잡아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결단이 필요한데 개인의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모든 자산은 대부분 미국 주식 ETF에다가 뭐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급락을 한다든지 어쨌든 뭐 계속 장이 안 좋고 그런 것에서 제가 자유로울 수는 없죠.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장사를 한다고 치면 어떤 달은 손님이 많이 들고 어떤 달은 뭐 손님이 전혀 없고 직장을 다니다 보면 어떨 때는 일이 잘 돼서 승진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승진 누락도 되고 주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사 모든 일들이 부침이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저의 원칙은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은 평생 안 판다는 거예요. 모든 리스크는 시간이 해결을 하는 거거든요. IMF 때 주식이 급락을 하고 부동산 가치가 급락을 했지만 10년 지나서 그 이상 올랐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위기가 났을 때 안 팔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결국 그 리스크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뭐 그냥 농사 짓는 마음으로 요즘 같으면 아이고 뭐 흉년이 좀 들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쫄린다니까요. 운동하고 좋은 음악 듣고 그것도 또 지나갈 거니까. 직장생활 30년 할 동안에도 어마무시하게 힘든 날들도 많았거든요. 다 이겨냈는데 뭐 그까짓 거 또 한 1년 지나면 주식도 뭐 살아나겠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나오면 행복하게 쓰고 적게 나오면 좀 아껴서 쓰고 그렇게 사는 거죠. 노후에 대해서도 뭐 큰 걱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돈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고 한 달 정도 생활비 쓰고 삼성화재 한 30년 가까이 다녔으니까 퇴직금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 두 사람이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냥 소박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